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합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0K 공시 발표를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장 마감 후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앞두고 간밤 뉴욕장에서는 경계감이 짙어지며 기술주가 일제히 내렸는데요. 이에 나스닥 지수가 1.12% 밀렸습니다. 엔비디아가 기대 이상의 실적 성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300억 달러의 매출액에 166억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각각 전년 대비 122%, 168% 늘어난 수준으로 계속되는 견조한 칩 수요를 증명해냈습니다. 부문별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역시 데이터 센터 매출. 전년 대비 154% 늘어나며 4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고 시장이 기대하던 112% 성장보다 높았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3분기 가이던스였는데요. 지금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성장률이 올해로 정점을 찍은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I 섹터 전체의 주가 향방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셈이죠. 3분기 325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했는데 이는 시장이 기대하던 317억 달러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블랙웰 생산 차질 관련 코멘트도 주요 관심사였죠. 젠슨 황 CEO는 샘플이 파트너에 배송되고 있고 기대가 엄청나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다가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주당 0.01달러의 현금 배당 등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6%대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지난 분기까지 4분기 연속 400%대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을 보다가 막상 처음으로 100%대의 성장률을 받아들고 보니 못내 아쉬웠나 봅니다. 또 매출 폭증과 함께 상승 일로이던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3.3%포인트 꺾였다는 점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미증시 상장사 가운데 1조 클럽에 가입된 기업은 버크셔를 포함해 단 7개, 나머지 6개는 전부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따라서 비기술주 가운데 최초로 1조 규모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시장의 이목이 온통 엔비디아에 쏠린 가운데 조용히 실적을 내놓은 또 하나의 대기업, 세계 최대 CRM 업체인 세일즈포스입니다. 매출과 EPS가 각각 월가 기대치를 웃돈 데다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했는데요. 특히 영업마진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고무적입니다.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대 급등합니다. UBS가 애플 아이폰의 단기 매출 둔화를 전망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신제품이 나오는 상황에 굳이 작년 모델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건데요. 따라서 계절적으로 8월 매출은 약하다고 하네요. 7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이미 하락한 바 있는데 8월 점유율이 추가로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베크롬비와 푼라커, 베스앤바디웍스, 그리고 타미 힐피거와 캘빈 클라인을 가지고 있는 PVH 등 리테일주들이 실적 발표 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리테일주들에 대한 실적 실망은 소비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 시장의 예상치는 넘어섰지만 기대가 너무 컸나 봅니다. 성적 공개 이후에 낙폭을 보였던 만큼 엔비디아의 어닝콜에 더 주목을 했는데요. 우선 이번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호퍼 아키텍처의 수요 상황, 그리고 블랙웰 칩의 출시 일정이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는 어닝콜을 통해서 우선 호퍼칩의 수요는 여전히 높다면서 내년까지 H100과 H200이 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상황이라는 기존 기조를 어느 정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호퍼칩의 수요만큼이나 블랙웰 칩의 수요도 강력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블랙웰 칩 4분기 출하 계획을 밝힌 건데요. 4분기 생산 시장이 아니라 이 실제 출하 계획을 밝힌 겁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통해서 블랙웰 칩의 생산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어닝콜을 통해서는 해당 내용 기능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블랙웰의 매출이 기존 매출에 추가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제품의 판매 비율에 따라서 총 마진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이 컴퓨터 제품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 드는 엄청난 비용을 해결하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며
이 다음 세대는 기존과 다를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사는 순간 비용 절감 효과를 내는 데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더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하루 만에 또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전날 공매도 투자자들의 표적이 된 데 이어서 연차 회계 보고서 제출이 미뤄지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당사에선 2024 회계년도 연차 회계 보고서 제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연기 소식을 전했는데 해당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중 25% 넘는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JP모건에서는 슈퍼마이크론 컴퓨터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향후 변화가 더 주목됩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로 꼽혔던 만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통상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직후에 20%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주가의 흐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강달러 기조의 국제유가, 국제금값, 천연가스까지 모두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이거래일 만에 지난 급등분을 모두 반납한 겁니다. 이 리비아 산유 중단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도 하락하며 1.34% 낙폭을 보였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금값 소폭 하락을 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0.6bp 오른 3.839%에 연준 정책에 조금 더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3.7bp 내린 3.871%를 가르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